자, 저번 시간에 저희 구조체라는 어마어마한 C++만의 특장점을 배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바로 또 포인터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조금 쉬어가는 시간으로 구조체만큼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C++에서 지원하는 복합 데이터형 중 하나인 공용체와 열거체라는 친구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공용체 유니온입니다. 이 유니온은 서로 다른 데이터형을 한 번에 한 가지만 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형입니다. 자, 얼핏 보면 구조체랑 매우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먼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C++에서 유니온은 이와 같이 정의됩니다. 네, 생긴 것도 구조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유니온 변수는 인트형이나 롱형이나 플롯형을 보관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가지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 자, 먼저 저희가 만든 유니온 변수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란 이름으로 유니온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이 테스트에도 이 유니온 역시 멤버 연산자를 통해 각 유니온의 멤버에 대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면 도대체 구조체랑 다른 게 무엇인가? 의문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먼저 첫 번째로 출력한 거에는 여기 인트벌이 3으로 잘 저장되어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인트벌과 롱벌을 출력을 하니까 어때요? 둘 다 33으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플롯벌까지 세 개를 동시에 출력을 하려고 하니까 인트랑 롱형에는 어떤 이상한 숫자들이 저장되어 있고 플롯벌을 출력을 할 때만 3.3으로 출력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체랑 달리 이 공용체라 불리는 유니온은 한 번에 한 가지의 데이터만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트형 데이터를 보관할 때는 인트형 데이터를 보관하고 그 이후로 다른 데이터형의 값을 보관할 때마다 이전에 보관하였던 데이터 값이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온은 구조체처럼 배열과 달리 여러 가지 데이터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로 인한 장점은 있습니다.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겠죠. 사실 공용체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된다기보다는 어떤 운영체제나 하드웨어 데이터 구조에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실 때 구조체만큼 자주 보지는 못하시겠지만 저희는 C++의 기초를 배우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공용체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열거체입니다. 이 열거체란 무엇이냐? C++에서 기호 상수를 만드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 상수라는 개념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상수가 어떤 수였어요? 변수랑 달리 한 번 선언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수이죠. 이런 상수를 기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열거체입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거체는 enum이라는 데이터형의 이름으로 선언됩니다. 이 구문은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펙트럼을 새로운 데이터형 이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스펙트럼에서 정의된 레드,
오렌지, 옐로우 등등 다양한 수를 0에서부터 7까지 정수값을 각각 나타내는 기호 상수로 만듭니다. 즉, 저희는 레드, 오렌지, 옐로우를 각각 0, 1, 2, 3, 4, 5, 6, 7이라는 인트형 정수 대신 이러한 문자로 이 정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구조체와 공용체를 선언했듯이 열거체도 새로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스펙트럼 A라고 열거체를 선언하였습니다. 이 A 열거체에서는 사용된 이 열거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열거자들의 값만 대입할 수 있습니다. 가령 A에다가 오렌지를 대입을 하고 이 A를 출력을 하면은 1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열거체에서의 특징이 이 사용된 열거자들을 상수로서, 기호 상수로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웠던 산술 연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렌지에서 옐로우를 더하면은 1과 2의 더한 값인 3인 그린이 이 A에 대입될 것 같지만 이 열거자들끼리의 산술 연산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열거자들을 정수형에 대입할 때는 int형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int b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이 b라는 변수에 blue라는 열거자의 값을 대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b는 blue 더하기 3이라는 산술 연산자를 사용해도 이 blue가 열거체 내에서 4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 더하기 3의 값인 7이 변수 b에 저장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열거체를 새로 선언할 때는 저희가 미리 명시한 열거자들만 그 값에 대입을 할 수 있고 열거자들 간의 산술 연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int형 변수에 그 값을 대입하고자 할 때는 이 열거자들의 값은 int형 정수로 계산되어 대입됩니다. 실제로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cout b endl 이렇게 4 더하기 3의 값인 7이 int형 변수 b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열거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무런 옵션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은 0부터 시작해서 1씩 더해지는 정수가 자동으로 저장되지만 저희가 명시적으로 대입 연산자 equal을 사용해서 그 값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열거자들의 값을 초기화할 때는 반드시 정수여야만 하고 초기화하지 않은 열거자들은 그 이전의 열거자의 값보다 1씩 더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8, 9 이런 방식이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앞서 배웠던 구조체보다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C++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또 다른 복합형 데이터인 공용체와 열거체에 대해서 간단히 학습해 보았습니다. 사실 공용체와 열거체 모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훨씬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알아야 될 것도 많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사안도 늘어나서 이것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간단히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포인터가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되고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 이번 강의는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시청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